자, 이번 시간은 스펙 때문에 취업 때문에 고민인 취업에 집중할 수 없는 도저히 네. 취업하고 싶은데 집중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시간이죠. 취업 고민 타파. 아주 이분과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TV 취업 상담소 유재석 씨 나오셨어요. 예. 네, 특성화고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특성화고 신문의 이분 고종필 그때부터 어려웠었어요. 커리어 예. 전략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앞뒤로 어려워요, 이렇게. 특성화고 신문도 특성화고 신문은 회사 이름이고요. 어. 예, 커리어 전략은 제가 그러니까. 만든 직업 거창해 직업입니다. 뭔가. 직업. 예, 제가 만든 겁니다. 살이 빠지셨네요, 더. 다이어트. 머리가 기른 거 살이 빠지셨 진짜 다이어트 살이 좀 더 하고 빠지셨어요. 있습니다. 예, 한 65kg까지. 저번에 한번 어벤져스 잠깐 나와갖고 저기 한 20분 정색하고 나가셔갖고. 아, 그 뒤에 해야 그 되는데 이후로 보고 강의가 싶었는데. 계속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조민혁 쌤 같은 그 빅뱅이 아주 굉장히 볼만했는데 네. 조만간 다시 한번 제가 아쉬웠어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좀 청문회 때문에 굉장히 바쁜 친구입니다. 예. 사연 읽어준 남자. 저희가 청문회 중간에 좀 데리고 왔어요. 예. 네. 이남규가 나와 자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끝나고 또 가야 되죠. 네, 또 가야 되는데 누가 청문회를 하는 건지 정말 바빠 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난번 그렇죠. 지난번에 오랜만에 이제 뭐 어벤져스 특집에서 뵙고 그쵸. 오랜만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왜 안 나왔어요? 그 다음 아, 주에는. 원래 11월, 12월은 이제 강의가 많아서 이제 목요일 날 강의가 잡혀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타를 구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강의를 원래 잡혀 있으니까 강의를 먼저 나갔습니다. 네, 이 코너에는 처음 출연하시잖아요. 네.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아, 그 제가 말하는 게 답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지금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네. 좀 한 줄기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굉장히 그 고쌤이 금요 스페셜에서 굉장히 좀 뭐라고 친근한 이미지. 좀 이게 취업이 안 돼서 어려워한 친구들이 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날 나와가지고 사실 고대 나왔다고 얘기가 뭔가 괴리감을 줄 수 있는 스펙은 좋지만 그러니까 좀 발언이 좀 심했습니다 그때. 예, 그 뒤에 좀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뒤에는 이제 저 사람도 고대야 이랬을 수 있어요. 좀 보듬어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안 나가서. 그러니까요. 예, 그게 안 저희가 나가서. 기회를 주지 못했네 봐요. 오늘 좀 보듬는 네, 네. 말을. 모두 호환을 해서 좀 오늘 따뜻하게 알겠습니다. 네네. 해보겠습니다. 네. 자, 자, 취업 때문에 예.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 저희 잡정부 센터에서 그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요. 그렇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고민 사연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고민 가져오셨나요? 예, 그러니까 과외를 이제 알바로 하다가 네. 이거를 직업으로 해버린 친구예요.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진짜 많거든요. 예, 그 내용입니다. 전문가인 거죠? 아, 자, 그거 앞서 저희가 신청을 또 한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남규 네. 아나운서가 심차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예. 저희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 여러분의 고민도 받고 있지만 그 주변 부모님이나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고민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전화는 02397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02397에 7984로 문의를 주시고 또 밑에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도 문의를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정말 제 일처럼 자기 일처럼 해서 고민을 받고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저하지 마시고 꼭 번호가 보내주시고요. 397에 7984고요. 네. 이메일은 좀 무시하십시오. 너무 어려워서 번호로 전화로 주십시오. 번호를 네.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럼 오늘 이- 사연 이남규. 예, 네. 읽어주시죠. 일단 제목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요? 이런 제목으로 보낸 사연입니다. 한번 네. 읽어볼 텐데요. 자, 일단 29살 학원과 과외로 중고등학생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남자 교사입니다. 학교는 지방에 있는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토익은 800점 중반 정도가 나옵니다. 내년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됩니다. 원래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교육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 졸업할 때 취업도 쉽지 않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던 차에 이 친구가 추천해서 알바처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일이 쉬운 것도 아니고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다른 일을 준비할 시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니 가르치는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도 생기고 해서 순간순간 열심히 하다 보니 벌써 3년 차가 됐습니다. 이 과외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다니기는 하는데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은 없고 그냥 일하는 만큼 수당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열심히 하면 팀장이 돼서 다른 교사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일을 할 수도 있기도 한데요. 이 돈을 많이 버는 교사들도 있어서 나도 열심히 하면 많이 벌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 전후로 벌고 있긴 하는데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건지 아직도 고민이 된다는 사연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을 제 주변에서 많이 봤고 또 문제는 이제 그런 게 있죠. 돈의 맛을 좀 보다 보면 이게 또 쏠쏠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외를 하다가 이게 전업이 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일단 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런 상황들을. 답을 결론부터 말하면 예, 그만하는 게 맞습니다. 어. 네, 답부터 말하면. 예.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 양쪽에 문과나 이과나 이런 이런 친구들 고민들이 많아요, 실제로? 예, 진짜 많습니다. 근데 특히 문과가 더 많은 이유가 어. 이제 이과 계열들은 이제 과를 선택해서 대학을 진학하는데 네. 이제 문과는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 나왔던 친구, 경영학과. 그치 경영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대표적이긴 한데 되게 애매하거든요, 가기가. 그래서 과도 그냥 밀려서 어쩌다가 왔기 때문에 알바를 하다가 취업이 안 되니까 그냥 들어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200 전후로 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로 해서 더 성공하면 모르겠지만 네. 또 지방대 경영학과 나와서는 제가 지방대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만 또 더 좋은 자리에 어떤 그 과외 자리를 얻거나 네. 그런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과외라는 게 음. 저도 이제 20년 전부터 과외를 했는데 네. 부모님들이 또 학교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과외비랑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과외비가. 음. 예, 과외비는 하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정말 처음에 학원이랑 과외를 돈을 딱 돈 맛을 보면은 이게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학원 업무가 시작이 보통 오후에 시작하고요. 예, 과외는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이게 쉽게 돈을 딱 벌으면 다른 일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본인도 그랬었죠? 예, 저도 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그걸 끊었어요? 아, 그 뒤에 제 보듬는 말에 예, 나오긴 하는데 네. 저는 좀 빅피처를 좀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원이 제 주업은 아니었고 제 주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 이제 단계로 예, 밟았던 일이어서 좀 저는 그만두는데 좀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유혹에 벗어나기 위해서 1년만 하려고 했는데 3년 그래서 한 4년. 이분도 3년 차가 네. 예, 되거든요, 저도 그때 지금. 고민해서 돈 많이 모았어요, 그때? 다 썼습니다. 다섯 근데 그 유혹이 그런 것 정말 같아요. 클 것 같은 게요. 정말 제가 크네. 듣기로는 그 웬만한 회사 월급보다 더 높을 때도 있다고 들어서 그렇죠. 그 유혹을 정말 뿌리치기 예, 힘든 것 왜냐면 같아요. 저녁에 제 기준으로 얘기하면 자기 자랑 한번 해봐요. 네. 과외비는 다 다르지만 이제 많이 받게는 뭐 한 명당 뭐 120도 받고 네. 그래요? 예, 뭐 작게 받게 뭐 50, 60도 받는데 쉽게 말해서 8명을 하면 다작을 하면은 돈 천만 원 더 벌 수도 네.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 하시는 분들은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진짜 많으세요. 근데 이게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벌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은 뭐 4, 50 받으면 한 10명을 하면 400이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가능하긴 해요. 맞아요. 근데 꾸준하지 못하다는 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하죠. 다작으로 해서 짧고 굵게는 모르겠지만 이걸 네. 또 계속해서 이 수입이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판일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보니까 이게 문과 계열이고 어학은 되지만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네.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예. 얘기라고밖에 귀결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에 명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되게 편하고 좋잖아요. 돈도 잘 벌고. 네. 하지만 커리어 쪽으로 해서는 좀 오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럼 이게 커리어에서 자신의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이게 나중에 면접 볼 때나 그럴 때 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9이면 다른 친구들은 자신의 직무에서 경력이 뭐 3년 차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이 학원이나 과외는 이쪽 분야 아니면은 경력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이 친구도 나왔지만 4대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냥 개인 사업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들어왔을 때 그냥 알바만 했던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경력으로 받기도 애매하고 신입도 굉장히 이제 애매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요. 이 네. 일을 접어야 한다. 네네.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쪽 일을 계속할 게 아니라면 네. 어차피 경력으로 인정되지도 않고 알바 네. 개념이니까 그만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천성이 아니면은 자기 발전성이랑 그다음에 시장성, 그다음에 인구 감소 부분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해봤지만 이제 일은 조금 합니다. 쉽게 말하면 준비는 오래 하지만 실제 일하는 되게 짧거든요. 근데 돈은 많이 벌어요. 남는 시간에 놀아요? 예, 놉니다. 예. 특히나 이제 제가 볼 때는 또 이게 편차가 있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맞아요. 지방대와 어떤 스카이의 어떤 그런 구조. 그래서 그렇죠. 단가가 달라요, 그죠?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단가가 달라도 고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그쪽에서 그중에서 개 중에 A급에 속하는 예, 그분 그렇습니다.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래도 이제 막상 일을 해보면 이게 자기 패턴이 아니라 학생 패턴으로 돌아오거든요. 네. 이 학생들은 이제 중간 기말이 있고요, 여름 방학 때 특강이 있고요, 또 2학기 중간 기말이 있고 겨울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으로 쭉 돌아가다 보면은 2, 3년은 정말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군요. 3년은. 이게 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3년 정도 하면은 이제 만시간 법칙처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정년 같은 게 없으니까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닌가 봐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만 시간의 법칙의 이제 오류가 뭐냐면 그냥 앉아 있는다고 만 시간이 됐다 소모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지, 그쵸? 예. 정말 거기에 올인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교육 쪽을 하려면 그러니까 단순히 학과 과목뿐만 아니라 뭐 교육학, 심리학, 그다음에 진로학습 입시에 대해서 다양하게 섭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10년이 지났어요. 자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을 과연 원장들이 쓸까라는 거죠. 음. 지금 젊고 유능한 강사가 이렇게 많은데 제 나이입니다. 39, 40. 그 나이에 실력은 똑같아요. 절대 맞습니다. 안 씁니다. 절대. 맞습니다. 뭐 오늘따라 조금 냉정하게 아,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사실 뭐 나왔으니까 예, 컨셉이 현실은 바뀌었어요. 더 네, 냉정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사교육은 절대 네. 망하지 않는다. 이게 절대 망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성도 나쁘지는 그렇죠. 않지 않나요? 그게 궁금했어요. 정말 사교육이 망할 일은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습니다. 공교육이 아무리 탄탄해지더라도 사교육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걸 누가 담당하냐는 또 다르거든요. 이 담당하는 분야가 정말 이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거 대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는 이제 과외 업체 같은 경우는 3,000명이 넘거든요, 교사가. 그러니까 대형화가 되는 교사가 추세에- 3,000명이요? 네, 넘습니다. 학생이 3,000명 아니고요? 네, 교사가요. 근데 와. 그렇게 대형화가 되는 이제 이런 추세에서 혼자 그냥 알바 개념처럼 한다. 그럼 이런 친구들은 정말 사교육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알바 개념이 아니라 네. 정말 개인 비전을 가지고 성장 가능성을 내다본다면 네. 어떻게 좀 자료화면 좀 전망하시겠습니까? 준비하셨죠? 그 예. 표를 한번 잠깐 함께 보시면 보여주시죠. 그래프를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음. 지금 학교들도 학교의 그 교실 수가 줄거든요. 네. 나오네요. 근데 이제 예. 그래프를 보시면은 중고등학교 학생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표가 좀 복잡하다면 아주 간단히 예를 드릴게요. 제가 네. 20년 전에 수능을 봤는데 네. 수능 볼 때 응시자가 8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60만 명이거든요. 20년 만에 20만 명이 준 거예요. 20몇 프로가. 그럼 실제로 10년 뒤에 정말 인구가 급감하는 이 시대에서 그 친구가 설 자리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도 네. 고쌤은 지금 본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쉽겠지만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만 네. 이 친구 같은 경우 지금 생업이거든요. 네. 그만두고 다른 대안이 딱히 있어 보이지도 않고 또 지방대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또 준비를 하려면 또 치열하게 해야 될 텐데 그만두라고 하는 건 좋지만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처럼 좀 확신이 없는 친구들은 그만뒀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친구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밥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러면 일을 그냥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잠 줄이셔야 돼요. 학원 강사의 가장 큰 적은 잠이거든요. 잠을 줄이시고 오전에 자기 개발하면서 다른 직업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친구는 어학 능력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능력을 좀 키우면서 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좀 뭐가 있을까요? 아, 제가 교육 파트에 있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을 솔직히 상담을 한두 명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각각의 직업을 뭐 답은 아니지만 추천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한 명은 좀 이게 이 친구 회화까지 가능하다. 지금 이제 뭐 토익 800 중반이면은 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회화가 된다면은 성인 시장은 좀 괜찮습니다. 이제 YBM이라고 아시죠? 네, 네. 예, 거기에 성인 시장에 회화 파트에 진출해서 성공한 친구도 꽤 있고요. 아. 그쪽으로 아예 성인 시장으로 또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죠. 네.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일반 무역 쪽도 괜찮습니다. 이제 무역이나 외국계 기업들도 좀 들어가서 네. 신입으로 아니면 어제 그 박주희 학생처럼 뷰티 마스터가 하는 박주희 학생처럼 글로벌 잡센터 뷰티 플러스. 박상규 대표님을 네. 만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 생각이 네, 들고요. 어쨌든 그 어학 부분을 조금 적절하게 살릴 수 있는 본인 정도를 좀 알아서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자, 아까 저희가 뭐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쌤이 그만둔 이유를 알아봤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노력했어요? 그냥 놀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만둔 이유는 원래 그만두기로 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빅피처를 그렸습니다. 1년 원래는 1년 잡았는데 3년 좀 넘게 했는데 그렇죠. 빅피처. 빅피처라는 거는 저도 좀, 취업 강의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인사팀에 들어갔습니다. 네. 인사팀에 들어갔는데 이제 인사팀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진로랑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진로 부분이랑. 그래서 진로를 공부하다 보니까 학습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학원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돈이 쏠쏠해서 3년 있다가 마지막에 입시가 필요한 뭐 거예요. 가르쳤어요 그때? 영어 가르쳤습니다. 근데 영어를 정말 못합니다. 제가 하나도. 근데 어떻게 아, 가르치셨어요? 시킬까봐 또 네, 바로 저기 뭐. 진짜 바로 이렇게. 진짜 못하는 게 수능 영어만 가르쳐. 수능 영어는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이 필요가 없어요. 청문회 스타일이네요. 그냥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그냥 외우고 수능 영어 지금 20점도 안 나가지고 울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네, 수능 영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입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일단 이렇게 바로 앞에 실제로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죠. 여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정말 강력하게 도움되는 한마디 뜬금없는 조언을 얘기 해주신다. 말고요. 아, 뜬금없지 실질적인 않습니다. 얘기. 네. 네. 그 30살이면 늦지 않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무것도 않았죠. 예. 근데 아무것도 쌓지 않은 30살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학원 경력이나 과외 경력은 아무것도 없는 30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쌤 몇 살이죠? 39입니다. 내년에 39입니다.
저기 그 이제 사연 보내신 분 네.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9년 있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년 동안 열심히 한다면 그렇죠, 9년 동안. 그러니까 깜짝이야. 38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맞습니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 가능합니다. 기대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꼭 고민 해결되셨길 바라겠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취비 취업 상담소 네. 커리어 전략가 고종필 쌤과 그리고 이남규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직업방송